일본 오사카. 여기에는 일본 사람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1970년에 열렸던 오사카 엑스포의 기념탑입니다. 오사카는 2025년에 또 한 번의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エキスポを通して世界中の人々に日本の良さを伝えてもらえ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 오사카는 1970년에 개최했던 엑스포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람객 수가 무려 6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 숫자는 40년 뒤에야 깨진 역대급 기록이었죠. 이후 엑스포 공원으로 재탄생한 엑스포 부지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8年に大阪府から指定管理制度ということで今民間7社ですねそれぞれの分野があります。でこのレガシーをいかにですねいいところをフィーチャーしてですねでそこにやっぱり学びもありますし50年っていうこの歴史がありますから大切な遺産を守っていくそれが未来につながる新しい動き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오사카는 기념공원을 통해 1970년에서 2025년의 엑스포를 이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1993년 우리나라도 마침내 엑스포 개최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전 엑스포에는 세계 108개 국가가 참가했습니다. 국내 첫 엑스포 개최에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그때 당시도 약 3천만 명 가까이 왔다는 것이 그때 당시 인구가 4천만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많은 관람객이 왔다는 것이니까 관광이라든가 이 지역사회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 온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그 승수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은 엑스포 개최로 경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의 도시로 거듭난 것은 가장 큰 수확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큰 축제로 자리하고 있는 대전 엑스포. 그 후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대전은 역사적인 현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엑스포를 치러낸 역사 말이죠. 그때는 아주 성황리에 진행됐었죠. 그래서 관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가고 했었어요. 2~3시간씩 막 기다리고 했었어요. 아,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막. 네, 엄청났었죠 그때. 엑스포 개최 이후 잠자고 있던 엑스포 과학공원. 그런 이곳이 기지개를 켜며 새로운 시작을 알린 것은 2015년의 일이었습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1993년도 대전 엑스포가 개최된 지 만 30년 만에 엑스포 과학공원이 그 일대가 과학과 비즈니스 그리고 관광과 휴식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이언스 컴플렉스 개관과 한비탑 미디어 파사드, 한비탑 음악 분수 및 물빛 강증으로 엑스포 과학공원 일대에 연간 2,4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대전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의 역사를 간직한 현장은 이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를 모르는 세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곳에선 그날의 즐거움을 함께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전 엑스포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수준 높은 세계 엑스포를 관람하고 체험함으로써 얻은 교육적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대전 세계 박람회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관람하고 체험해 보는 이른바 그 꿈돌이 세대가 지금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사랑받는 여수. 이전에 이곳은 비교적 조용하던 남쪽 바닷가의 항구 도시였는데요. 일약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곳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엑스포 때문이었습니다. 여수라는 한 30만 정도의 도시에서 글로벌 행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부터 출발했지만 30만 시민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함께 에너지를 모으고 이제 그랬던 그 아주 중요한 기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처음 유치 경쟁에서는 고배를 마신 후 두 번째 신청으로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대전 엑스포 이후 19년간의 발전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수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죠. 이쯤에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엑스포를 2차례나 개최한 상황. 그런데 왜 굳이 세 번째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 걸까? 엑스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 엑스포고 다른 하나는 등록 엑스포인데요. 등록 엑스포는 그야말로 엑스포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고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것이고요. 인정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열리는 그 중간에 작은 규모로 열리는 엑스포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주최했던 대전 엑스포나 여수 엑스포는 작은 엑스포, 인정 엑스포고요. 등록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의 한 5배 내지 10배 규모의 엑스포입니다. 인정 박람회에는 기본적으로 기간도 한 3개월 정도 되고 주제도 이제 특정 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규모도 조금 작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이번에 저희가 2030 이제 세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 엑스포로서 기간도 한 6개월 정도로 2배 이상 큽니다. 대전과 여수에서 열렸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고 부산이 개최를 추진 중인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입니다. 등록 엑스포란 월드 엑스포를 뜻하는데요. 등록 엑스포는 개최 기간과 규모 면에서 인정 엑스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생산과 부가가치에서 엄청난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 경제적 효과만 6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엑스포의 큰 차이 중 하나가 각국의 국가관입니다. 인정 엑스포는 개최국이 모두 지어서 참가국에게 제공하는데요. 그와 달리 등록 엑스포에서는 각 참가국이 자국의 경비로 짓게 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엑스포를 개최할 때 굉장히 많은 세금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 엑스포는 참가국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나라에 와서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최국 입장에선 사실은 다른 행사에 비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수익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델입니다. 모델 자체가. 지난 2차례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던 대한민국. 이젠 등록 엑스포 개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하는 걸까요?